고등어 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는 무가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고등어로 졸여 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고등어도 맛있고 무도 맛있고. 무를 약간 큼지막하게 빚지 말고 그냥 큼지막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이렇게 깔아요. 자, 이렇게 물을 먼저 한번 익혀줄 거예요. 물을 이렇게 붓고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 타세요. 진간장 밑 간을 하는 거예요. 무에다가 이렇게. 설탕 약간. 자,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이래갖고 물을 한 소끔 익혀줘요. 대파를 넣을 건데요. 그냥 이렇게 길이로 썰어주세요. 요새 대파가 맛있으니까 좀 넉넉히 들어가도 좋아요. 다른 거 넣지 말고 대파 좀 많이 넣어서 한번 졸여보세요. 그러면 달짝지근하니 맛있거든요. 이건 냉동고추인데요. 고추도 좀 넣어요. 고등어 조림에는 그래도 고추 같은 게 들어가야 향긋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씻어서 이렇게 냉동 넣어놨다가 먹을 때 썰어서 사용해요. 잘라서 냉동에 넣는 것보다 통으로 넣었다가 요리할 때 자르는 게 정말 좋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고추장 속히 2개 넣으세요. 고춧가루 하나, 마늘 1스푼. 요때 생강청 꼭 넣으세요. 생강청. 진간장. 그리고 살살살살 이렇게. 이때 뭘 넣냐면요, 식초를 넣을 거예요. 요 식초를 이렇게 한 2스푼만 넣으면요 비린내도 잡고, 그리고 고기가 더 단단해져요. 아주 맛있어요. 요때 간을 한번 봐도 돼요. 요때 간이 약간 간이 있다 할 정도면 되면 돼요. 좀 전에 무에다가도 제가 간을 해서 익히고 있잖아요. 무가 좀 폭 익어야 되니까 불을 중불로 낮춰주세요. 자, 이렇게 아까보다 좀 쏙 잘 들어가요. 이렇게 쏙. 여기다가 고등어를, 아우 고등어 싱싱해요. 이렇게 두세요. 싱싱한 고등어는 이렇게 빨쭉쭉한 색깔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념을 위에다 대충 툭툭툭툭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대파, 고추 두세요. 양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양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양념이 됐잖아요. 자, 요 고등어 조림의 비법은 들기름 1스푼이 들어가면요 고등어에서 되게 구수한 맛이 나요. 그래서 1스푼만 넣으세요. 생선은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불은 꼭 강불로 하셔야 돼요. 이때 불을 너무 약하게 하면 생선이 익으면서 다 터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불은 강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졸여주면 돼요. 이제 끓어요. 생선 냄새 잘 나죠?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 이게 완전 끓을 때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리지가 않아요. 자, 국물을 살살 이렇게 떠서 올려주세요. 요때 간을 보고 만약에 좀 어간장이나 안 그러면은 진간장 이런 걸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 생선 조림을 너무 짜게 첨서부터 하면 이게 감출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어간장 없으면 멸치액젓 넣으셔도 돼요. 자, 이제는 뚜껑을 안 덮어도 돼요. 생선이 다 익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국물을 끼얹으면서 불을 살짝 줄여서 무가 폭 익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좀 빼갖고 보여드릴게요. 아, 맛있게 익혔어요. 맛있겠죠? 무를 더 좋아하시니까들 무가 이렇게 맛있게 익었어요. 간도 잘 배고, 그죠? 이제 다 졸여졌어요. 이렇게 보면 국물이 약간 이렇게 걸쭉해요. 그러면 조림도 딱 잘 된 거예요. 이게 맹물 같으면 안 돼요. 고등어 무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서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 먹어요. 아유, 맛있어요. 오늘은 파시루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팥 있잖아요. 요거를
하루 불리면 이렇게 돼요. 이러면 뭐가 좋냐면요, 한번 삶아내지 않아도 아랫맛이 쏙 빠져요. 불린 팥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벌게요. 자, 불린 팥을 볼에다가 놓고요, 여기 조금 고를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불른 팥이 있어요. 이렇게 모지랭이들이. 요걸 좀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팥 삶아 놓고 나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한 게 있어요, 이런 소리들 하시거든요. 어우, 돌덩이 같아. 완전히 불린 팥을 웍에다 넣고요. 이거는 완전히 불렸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밥하는 물 정도, 우리 밥하듯이 불을 강불로 켜주세요. 이거는 맵쌀가루인데요, 습식가루예요. 그래서 약간 촉촉해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에다가 한번 쳐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맵쌀에다가 찹쌀가루예요. 요거를 같이 섞어요. 습식이에요. 한번 골고루 섞어줘요. 체에다가 살살살살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을 쳤는데요, 이렇게 해서 꼭 잡아서 이렇게 툭툭 때려서 얘가 깨지지 않으면 습이 맞는 거예요. 한 번 더 내릴게요. 이렇게 채를 2번 쳐서 준비해 주세요. 팥이 막 끓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나 꺼내서 먹어봐요. 안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비벼봐요. 이렇게 뭉그러지죠? 이러면 요거 익은 거예요. 판물 좋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혀서 잡수세요. 이러면 묵은 팥도 하나도 안 하려요. 그런 다음에 뜸을 들일 거예요. 우리 밥 뜸 들이듯이 불을 조그맣게 해서 완전히 뜸을 들여주세요. 뚜껑 열어볼게요. 자, 물기가 없죠? 근데 팥에는 아직도 물기가 약간 살랑살랑했어요. 아유, 잘 익었어요. 소금을 반 스푼만 넣어서 사르르르. 우리 집은 팥국물에 설탕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소금으로 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넣는데, 만약에 설탕을 넣는다 그러면 다 식힌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조금만 더 뜸 드릴게요. 한 번 더. 이게 툭툭 이렇게 으깨질 정도. 보이시죠? 차도 안 되고 물기가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김을 쭉 쏘인 다음에 이 팥을 완전히 으깨는 것보다 살짝 파다리 있는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근데 뜨거울 때 으깨야 돼요. 이게 식으면 잘 안 으깨져요. 팥고물 했으면 얘를 식혀주세요. 맛있어. 간도 딱이야. 이러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여기서 나는 좀 달달한 게 먹고 싶다. 그러면 요때 설탕을 넣으면 돼요. 다 빠갖고 식은 다음에. 뜨거울 때 넣으면 어떻게 되나 찌름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설탕을 들어가세요. 저는 설탕 안 넣을 거니까 그냥 해요. 3번 안 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 하세요. 대충. 이렇게. 자, 쌀가루는 2번을 안 칠 거라서 요걸 2분의 1로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자, 맨 밑판에는 설탕을 살짝만 깔을게요. 이러면 떡이 실리콘보에서 워낙 잘 떨어지기도 하지만 더 잘 떨어져요. 특히 면보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팥을 앉혀볼게요. 살살살살 펴서. 밑에니까 약간 빡빡한가 보다 그냥 약간 잘 펴서. 사실은 원래 떡틀을 두고 하려고 그랬는데 마님들이 떡틀이 없으니까 그치. 엄마가 지금 바로 여기다 하니까 조금 떡이 얇게 될 수도 있어요. 곱게. 2분의 1로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펴서
이거는 찹쌀이 들어가서 떡 두께가 얇아질 거예요. 맵쌀만 하면 두껍게 하거든요. 찹쌀이 들어가면 조금 얇아요. 찹쌀떡은 얇잖아. 먹어보면 그지? 물을 가해가 말라요. 선생님. 자, 웍에 물을 팔팔 끓여갖고 떡분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유리 뚜껑을 덮게 되면은 수분이 떡에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면보가 있으면 하나 덮어주세요.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덮어주세요. 시간은 20분 하는데 20분 하고 10분 뜸 들일 거예요. 20분이 지났는데요. 떡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을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꼭 찔러서 쏙 빼보세요. 익었기 때문에 안 붙은 거예요. 젓가락에. 뚜껑을 덮고 불을 조그맣게 해서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내릴게요. 다 됐다. 조금 식으면 자를게요. 자, 잘라볼게요. 엄마 대박. 단면이 제대로 나왔어요. 우리 마님들 보시라고. 팥시루떡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가을에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굴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싱싱한 굴은 요 굴태 요게 까맣고요. 그 다음에 요 뽀얀 부분이 우윳빛이야지 싱싱한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만졌을 때 탱탱한 거. 요런 게 싱싱한 굴이에요. 소금을 조금 넣고요. 요새는 구석을 엄청 손질이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손질해 볼게요. 물을 조금 넣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갯벌 흙냄새 올라오면서 굴 향기도 쏙 나오고 약간 검무름한 굴 색깔 물이 나와요. 이렇게 살짝만 해서 흐르는 물에 2번 정도만 씻어줄게요. 이렇게 슬슬슬슬슬슬슬 흔들어서 편안하게 넣고 우리가 쌀 이르듯이 이렇게 일러주세요. 그럼 이 끝에 구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2번째부터는 그냥 이래 갖고 따르르 흐르는 물에 톡톡톡 흘면서 깨끗하게 너무 오랫동안 씻어도 굴 향이 빠지니까 재빨리 씻어주세요. 거기에다가 불을 올려주세요. 나박썰기로 해도 좋지만 이렇게 빚어서 하면 더 맛있어요. 저는 빚어서 해볼게요. 그냥 살짝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이렇게 대파의 파란 부분 같은 거 이렇게 육수로 사용하세요. 그래갖고 뚜껑을 덮어서 한 소끔 팍 끓여줄게요.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러면 이 대파는 이렇게 썩 해서 건져내도 되고요. 그냥 드실 때 건져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건져낼게요. 그러면 대파의 단맛이 여기 들어가서 시원하고 더 달고 맛있거든요.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다가 씻어서 물기를 쫙 뺀 굴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어풍 끓이세요. 매운 게 좋으면 청양고추를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끓여도 돼요. 자, 다진 마늘 약간 이렇게 넣고 간은 어간장을 한 스푼만 넣고요. 만약에 어간장 없으면 국간장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어간장만 많이 넣어도 국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소금을 막 끓기 시작하잖아. 대파를 탁 넣어요. 다 됐다. 굴 넣고 떡국 끓여 먹어도 맛있어. 아, 너무 맛있지. 이렇게. 이제 국이 다 완성되었는데요. 금방 끓죠? 이렇게 무를 빼딱빼딱 썰어서 빚어서 끓이면 금방 무가 부들부들하게 익어요. 자, 이제 떠볼게요. 이 굴국은 오래 끓이면 안 돼요. 불을 넣고 오래 끓이면 아린 맛이 나요. 이렇게 무가 요래야 돼요. 찰랑찰랑. 아주 맛있게 익었죠? 시원한 굴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시원하겠죠?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총 미나리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총총이냐고요? 총총 썰기 때문에. 미나리를 총총 썰어주세요. 자, 한 1cm 길이로 총총 썰어주세요. 향 좋다.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넣어서 풀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 미나리전 같은 거 할 때 너무 반죽이 되면은 맛이 없어요. 그때 되면 약간 물구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썰어놓은 미나리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살짝 옷을 입혀요. 물기가 있으니까 잘 묻죠? 대충 살짝만. 이렇게 밀가루를 입히면은 전을 했을 때 미나리가 쏙쏙 안 빠져요. 프라이팬에다가 들기름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들기름을 하면 더 맛있다는 거지. 이렇게 주르륵 부어요. 주르륵 이렇게 얄푸름하게 되게끔 미나리를 듬뿍 넣어요. 이렇게 듬뿍씩 이렇게 깔아요. 듬뿍 깔아요. 조금씩 더 밀가루를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총총 미나리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고기가 나중에 남아요. 국물이 너무 좋으니까. 사태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자, 사태는 사오면 이런 심줄이 있어요. 요거를 뭐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 일단 조금 제거해 볼게요. 많이 힘들다 그러면 압력솥에 끓이면요 다 물러지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칼을 슬슬 이렇게 도려내지 말고 이렇게 밀쳐. 이거 딱 자르지 말고요. 이렇게 칼날로 이렇게 떼주세요. 이 막은 굳이 손질 안 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그냥 큼직큼직막하게 썰으세요. 이것도 앞사태가 있고 뒷사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키로수로 어쨌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사태로 사태 찜 같은 거 해 먹으면 모양이 가지런해야 되지만 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사태, 뒷사태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솥에 넣어주세요. 물을 좀 넣을 건데요. 그냥 큼지막하게 넣으세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나중에 물 넣으면 숟가락으로 뚝뚝 떠잡을 수 있게 넣어주세요. 네. 자, 대파 큰 거 한 뿌리 넣어주세요. 양파 하나 반 잘라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잘라서.
이건 통마늘인데요. 만약에 통마늘 없으면 다진 마늘 그냥 넣으세요. 상관없어요. 넣고 그 다음에 통후추. 없으면 요것도 그냥 분말 후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력밥솥에 모든 재료를 넣고 물을 붓는데요. 너무 물을 많이 부으면 푹푹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양을 보면서 하는데 한 1500cc 정도 일단 부으세요. 그래갖고 불을 켜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곰솥에다가 바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한번 하면은 시간도 줄이고 맛도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태국을 끓여보려고 그래요. 40분이 지났는데요. 불을 끄고 저절로 압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이제 압이 다 빠졌어요. 열어볼게요. 여기서 고기를 좀 꺼내봐야 돼요. 무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물러졌고요. 이렇게 고기가 정말 잘 물러졌어요.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러질 때까지 삶아줘야 돼요. 뭉글뭉글하게 이렇게 큰 냄비로 옮겨주세요. 만약에 양을 적게 한다면 그냥 압력밥솥으로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양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이 고기의 양이라면 물을 2.5L 정도 더 부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끓여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그릇 떠볼게요. 이 고기가 모자랄 거지만 고기가 솔직히 나중에 나와요. 맞아. 국물이 너무 좋으니까. 사태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묻혀주세요. 느끼한 명절 딱 잡는 밑반찬. 미역줄기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2팩인데요.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놓고 얘를 염장한 거기 때문에 염분기를 빼줘야 돼요. 이거를 찬물에다가 바작바작 이렇게 주물면서 염분기를 빼주겠습니다. 물을 받아갖고 한 20분 정도 담궈 놓으세요. 20분 정도 찬물에 담근 미역줄기를 팔팔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칠 거예요. 정말 한 소끔 살짝. 그러면 미역의 짠맛도 쏙 빠지고요. 그리고 미역에서 묻혀놨을 때 미역 비린내가 안 나요.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오래 끓이지 말고 얼른 1분만 대작대작하게 하고 건져낼 거예요. 씻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딱 담글 때 미역 비린내가 확 올라와요. 이거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씻어서 하나 딱 드셔보면요. 이게 간이 없어요. 맹탕. 그러면 쭉 건져갖고 물기를 빼주셔야 돼요. 미역 비린내가 단 1도 안 나요. 물기를 쭉 뺐으면 탈탈탈탈 털하고 그래도 물기가 있죠. 그래서 기름 붓지 말고 이 웍에다가 살짝 덮을 거예요. 살짝만 수분을 날려주면 돼요. 이 미역줄기도 유통기간을 보고 사야 돼요. 그냥 잘못하면 누런 거는 상한 거예요. 살짝만 덮어주세요. 물기만. 물론 채반에 쭉 해서 물을 쭉 빼줘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덮으면 훨씬 미역이 더 보들보들하고 맛있어요. 묻혀놨을 때. 굴에다가 넣어서 한 김 식혀주세요. 대파를 총총총총 좀 썰어주세요. 우리 나물 무치면 되니까 젓국이랑 같이 그거예요. 자, 대파 약간 마늘 좀 넉넉히 넣으세요. 그 다음에 간은 어간장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어간장이 없으면 멸치 액젓 하시면 돼요. 2스푼 정도 넣고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고춧가루 1스푼 기호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쌤, 고운 걸로 안 쓰세요? 이거 고운 걸로 하는 것보다 굵은 걸로 하는 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기름 1스푼, 깨소금 1스푼. 이제 다 된 거예요. 무치기만 하면 돼요. 무쳐보겠습니다.
이름은 볶는 거와 달리 되게 담백해요. 살살살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자, 요때 간이 조금 식으면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맞추세요. 느끼한 명절 딱 잡는 밑반찬. 이건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네. 미역줄기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명절날 느끼한 음식 잡는 1등 밑반찬이에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국을 끓여보겠습니다. 가을에는 무가 정말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넣고 무만 넣어서 딱 끓일 거예요. 자,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 갖고요. 요 파란 부분이 훨씬 달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끓여주면 정말 더 달고요. 하얀 부분으로 끓이셔도 돼요. 무는 채칼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이렇게 채칼을 이용해서 쳐주세요. 여기다가 무가 많이 들어가면 더 달고 맛있어요. 묵국이. 이 지금은 많은 것 같지만 끓이면 숨이 폭 죽어요. 들기름이 있다면 2스푼 정도 싹. 이렇게 해서 불을 켜지 말고 한번 무에다가 들기름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5분만 살짝 숨을 죽일게요. 5분 정도 살짝 절여 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뻣뻣한 게 채장아찌가 살짝 숨이 죽었죠? 요래 갖고 끓여야 무가 뚝뚝 안 끊어져요. 자, 불은 강불로 하고요. 살짝만 볶아줄게요. 이제 물기가 나왔으니까. 가을에는 무하고 들기름하고 넣어서 이렇게 국 끓여 먹으면 아주 아침에 구수하니 든든하니 아주 맛있어요. 끓이기도 쉽고. 살살살 볶아주세요. 이렇게 들기름 향이 싹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무가 살콤 익으면 그때 물을 부어요. 물은 국물이 좋으면 조금 넉넉하게 부셔도 되고요. 근데 물은 생각보다 조금 덜 부어도 되는 게 끓이면 무에서 또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다른 국보다 적게 부으세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한 소끔 폭 끓여줄게요. 다시마가 있다면 다시마를 한 입 넣어서 같이 폭 한번 끓여줄게요. 팔팔 끓고 있죠? 이렇게 아주 맛있게 국이 됐어요. 이때 마늘 조금 넣고요. 다시마 잎은 건져주세요. 그리고 불을 조그맣게 중약불로 줄인 다음에 조금 더 다리듯이 끓여주시고요. 소금이 있으면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하셔도 되고요. 저같이 어간장이 있으면 어간장으로 살짝 그 다음에 파 송송 썰어서 한 소끔 확 끓여갖고 이제 풀면 묵국이 다 완성된 거예요. 묵국이 다 완성되었어요. 고기를 안 넣어도 정말 구수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가을에 꼭 맛있는 묵국 끓여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네. 좋아하시겠다. 연포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낙지는 씻어서 물기를 쭉 빼서 준비해 주세요. 자, 연포탕에는 무가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무를 안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지 말고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약간 큼직한 나박썰기를 하세요. 여기다가 넣고 먼저 물을 넣고 육수를 낼 거예요. 이렇게 대파, 파란 잎 이런 거 먹다가 남으면 넣고요. 다시마 잎 한 장 넣고요. 그냥 폭 끓여주세요. 뚜껑 열어볼게요. 아우, 아주 잘 우러나고 있죠? 자, 불을 조그맣게 줄여서 조금만 더 육수를 빼볼게요. 연포탕에 들어갈 알배추인데요. 그냥 요래 갖고 나박썰기로 썰면 돼요.
이파리 부분 좀 크게 둬도 돼요. 이것도 미나리도 연포탕에 넣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가지런해서 너무 긴 거보다 한 4cm, 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이 이파리는 전 부쳐 드세요. 깨끗하니까. 고추는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대파, 다시마도 싹 우러나고 무도 이제 이렇게 잘 익었어요. 그러면 다시마 건져내고요. 여기 있는 대파도 좀 건져내고 둬도 되는데 일단은 건지세요. 그리고 불은 강불로 해서 여기에다가 배춧잎을 좀 넣어요. 처음부터 물을 많이 잡지는 마세요. 이게 배추가 푹 익으면 물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에 바지락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배추가 푹 물를 때까지 좀 익혀주는 거예요. 잘 끓고 있죠? 그럴 때 대파도 좀 넣고요. 이제 배추도 살짝 익었어요, 그죠? 익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다진 마늘. 이렇게 복파는 이렇게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뽀얗고 시원한 그 국물 맛을 보고 싶다면요, 식초를 딱 한 숟가락 넣을게요. 국물이 아주 뽀얗게 끝내줘요. 그리고 국물이 굉장히 더 시원하고 달게 느껴져요. 신맛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끓이면서 신맛은 다 도망가요. 이제 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또 낙지를 넣을 건데요. 썰어서 넣지 말고 통째로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통으로 또 넣고 살살살살 이렇게 앉았다 놨다 하면서 넣으세요. 불은 강불입니다. 그래야지 꼬리가 이쁘게 말려요. 꽃처럼 됐죠? 그냥 너무 쭉 뻗어요, 얘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한 마리 두고요. 뻗은 다리를 이렇게 놨다가 들었다가 하면서, 오, 이쁘다. 이렇게 주고요. 간은 어간장이나 멸치액젓을 한 스푼 넣어주고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자, 미나리 듬뿍 넣고요. 여기에 고추.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러면 식탁에다가 딱 올려놓고 덜어서 드시면 딱 좋겠죠. 이렇게 아주 연하게 살아있네. 꽃이 피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안 뻗고 이렇게. 넣으시오. 연포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드실 때는 가위로 잘라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좀 더 맞춰주세요. 정말 쉽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들보들해요. 순두부에다가 하면 되게 부드러워요.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톳하고 순두부하고 같이 무칠 거예요. 이렇게 줄기가 질긴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손질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톳을 살 때 이렇게 만져봐 갖고 뭉그러지지 않은 거를 구입해야 돼요. 끓는 물에 데쳐 보겠습니다. 지금 톳은 연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해서 드세요. 자, 순두부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좀 빼놓으세요. 물기를 좀 빼주는 거예요. 반을 딱 잘라서 이렇게 해서 물기를 먼저 좀 빼주세요. 물이 팔팔 끓고 있죠? 요럴 때 톳을 집어넣어요. 데쳐서 씻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싹. 자, 지금 톳은 만지면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좀 있으면 이제 억셔져요. 이렇게 해서
건져서 찬물에 헹궈 줄게요. 흐르는 물에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 먹어보면 여기 약간 간이 있어요. 그래서 양념을 절대 짜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길지요? 이런 거는 그냥 가위를 이용해서 좀 잘라주세요. 너무 총총 안 썰어도 돼요. 이거 긴 거 이런 거만 한 번씩 이렇게 잘라줍니다. 꼭 좀 짜주고요. 어간장이나 멸치액젓을 갖고 미리 한번 살짝 간을 하세요. 그래갖고 얘를 조물조물 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톳의 물이 간장이 들어가면서 쭉 빠지겠죠. 그래서 톳에 물기를 조금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요. 줄줄줄줄. 근데 얘를 그냥 묻혀놓으면 어때요? 주북주북 하잖아요. 묻혀놓고 나면. 헉? 다진 마늘 약간, 이 다진 대파는 좀 수북히 넣으세요. 살살살 묻혀주세요. 이때 참기름 2스푼. 순서 좀 지키면서 넣으세요. 순두부도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넣으세요. 통들깨를 제가 살짝 초포에 한번 갈았어요. 입자가 굵게 듬뿍 한번 넣어보세요. 이제 다 됐어요. 살살살살 이게 두부를 짜서 하면 약간 꺽꺽 씹히는데 순두부에다가 하면 되게 부드러워요. 간을 보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톳 순두부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정말 맛있는 냄새. 시금치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금치국을 끓일 땐 이렇게 대가 굵은 게 좋아요. 단맛이 많이 나고 끓여도 흐물흐물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구입하세요. 다듬어 보겠습니다. 대가리 부분은 모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딱 끊어줘요. 저는 시금치국 끓일 때만큼은 이렇게 대가 굵은 걸 사요. 일부러 골라 시금치를 씻어 오겠습니다. 한 2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시금치를 아주 한 소큼만 살짝 데칠 거예요. 이거는 푹 삶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데치는 거예요. 보통은 시금치국 끓이면 그냥 생으로 넣는데요. 그렇게 생으로 넣게 되면 시금치국을 끓여 놓으면 시금치국이 시커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데치면 국물도 색깔도 이쁘고 또 시금치의 특이한 그 아리한 맛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 빠지고 해요. 퍼런물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리 찬물에 담가놓은 멸치예요. 이거를 찬물에 우리는 거예요. 한 3-4시간씩 우려 놓으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안 나요. 여기다가 다시마이 한 입 넣겠습니다. 불은 강불로 켜주세요. 뚜껑 덮고 한 소끔 끓일게요. 오늘 시금치국에다가는 구수하라고 이 감자를 조금 넣을 거예요. 있으면 그냥 하나 정도 넣어보세요. 그럼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큼지막하게 써세요. 자, 미리 데쳐놓은 시금치인데요. 아유, 데치니까 얼마 안 되죠? 자, 이러고 꼭 짜주세요. 물기를. 물이 팔팔 끓잖아요. 제가 미리 멸치를 찬물에 우렸다가 끓이기 때문에 육수가 엄청 잘 빠져요. 뚜껑 열어볼게요. 이렇게 노릇무리하게 좀 빠졌죠? 멸치를 좋아한다면 그냥 드셔도 되지만 건져내야 되겠죠. 이 멸치가 이렇게 불려서 끓이게 되면 이렇게 멸치가 퉁퉁 불어서 커요. 원래는 이렇게 안 크거든요. 이 국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다시마도 깔끔하게 끓이려면 싹 건져내주세요. 감자를 넣어요. 여기다가 된장을 넣을 건데요.
집집마다 된장이 약간 염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짝 가감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알려주고 싶은 건요, 이 시금치 된장국을 끓인다고 해서 너무 된장으로 간을 하게 되면 된장국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살짝 잘 맞추셔야 돼요. 된장은 약간 향만 나고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팔 끓을 때 시금치를 넣어요. 시금치도요, 부르르 끓인 맛 없어요. 푹 끓여야 맛있어요. 네, 새파라면 보기는 좋은데 그 맛은 좀 덜하고, 여기에 푹 끓여서 이파리가 뭉글뭉글해져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넣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 난다 벌써.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여기에 대파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푹 끓이세요. 살짝 뚜껑 덮고 끓여볼게요. 자, 바글바글. 이제 지금서부터는 불을 살짝 줄여갖고요, 조금만 더 달여줄게요. 그래서 감자가 푹 익어갖고요, 감자에서 전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불 조그맣게 해서 조금 다리듯이 약불에다 넣고,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살짝 달여줄게요. 이제 다 됐어요. 아, 맛있는 냄새 올라왔어. 정말 맛있는 냄새. 시금치 향이 나죠? 자, 여기다가 정말 나 약간 매콤하게 먹고 싶다면 요 매운 고추를 조금 한 2-3개 드세요. 요게 들어가면 칼칼하고 매워요. 그리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땡초 조금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 간은 이렇게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짝 간 맞춰서. 시금치국이 이렇게 한번 데쳐서 하니까 국물 색깔이 시커멓지 않고 좋잖아요. 그냥 시금치국 끓이면 국물이 검해요. 저도 이거 저희 시어머님께 배웠어요. 결혼해서. 시금치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